오랜만에 오늘 아까 선생님 옛날에 7년 전에 찍어놨던 유튜브를 봤더니 조회수가 1000이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조회수가 1000이 올라오는구나. 정말 미흡한 조회수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 지난 프린트에 오늘 너희들은 둘이 준 그 프린트에 6페이지 11페이지 좀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지난 수업 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요. 어쨌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n번장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요걸 생략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걸 묻지 않기 때문에 저걸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알파로 전했다. 이게 이제 수렴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야. 이제 이 좀 주변 설명들 앞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그걸 좀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게 혹시 받아들여져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보기. 그럼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 뜻하는 게 이 항을 나타내는 이 성질이 자연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짝수 집합, 다시 해서 이 부분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그럼 얘하고의 차이가 뭐냐? 얘는 동일한 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하나 더 보내봤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지?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의 동일한 집합이고 얘는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면은 그 속해 있는 부분 집합은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역으로 반대로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짝수 집합들만 가지고 자연수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뭘 추가해야 된다고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야지만이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게 이제 기니디 문제라고 해서 과거에는 모의고사도 종종 나왔지만 이제 그게 수능에서는 빠지고 내신에서만 나오게 되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어차피 이 수업을 하고 또 학기가 들어가면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좀 이런 기니디 명제 문제를 좀 많이 좀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요 정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만 좀 살을 붙여주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느낌이 와야 돼. 여기서는 막 일일이 이걸 뭐 계산을 하고 따지고 할 수가 없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게 수렴하면 얘는 이렇게 수렴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자, 얘가 알파를 수렴했으니까 어떤 성질이냐면 이거 함수 역할에서 배웠을걸? an 수렴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을 곱하면은 그놈은 그 수렴값의 곱에 가까워진다 이런 게 있어요. 함수 역할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그러니까 얘는 an이 알파로 수렴했기 때문에 an 곱하기 an 다시 해서 an 제곱이 알파의 제곱을 수렴한다. 맞아요. 근데 또 이놈의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다 보니까 자, 요 문제는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푸는 게 더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발례를 너희들이 발례를 생각해. 발례가 아니고 발례.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한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진동. 그래서 오늘 유한진동도 좀 알고 가야 돼서 유한진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N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봐봐요.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는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반례가 아니라 자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반례가 없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반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짝수 집합들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자연수 전체로 확대를 했더니 진동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반려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당연한데 반대가 왜 안 되냐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놈을 제곱을 시키면은 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똑같은 명제를 푸는데 집합으로 푸는 게 있고 반례로 푸는 게 있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반례에 대한 풀이법을 좀 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우선 참고로 이게 기니디가 문제집에 종종 있어. 선생님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너희들이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복습할 때 좀 처리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요거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뭐 0이든 0이 아니든 됩니다. 요 반대는 될까 안 될까? 이건 또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추측해야 돼. 왜 얘는 되냐면은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이게 수렴했을 때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진동을 하더라도 유한 진동이 아니고 이쪽이 0에 가까워진 놈이라면은, 그지?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이런 것들 등비수를 극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호는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0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제곱이 없어도 그놈의 수렴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을 테니까요.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주제에서 다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얘하고 이것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점화식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까요?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하자고 배웠지? 혹시 수원에서 배웠다면 저거 점화식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일반항 만들 때 주명을 얘기해보라. 이건 극한이 아니고 수원. 그래서 하영이가 한번 얘기해볼래? 자,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여기 없으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이게 없으면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등비와 등차가 섞여 있어서 더 강한 규칙인 등비수열의 규칙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숫자 상수 4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얘를 알파로 두면은 2알파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빼기 알파 다시 해서 이걸 실제로 전개하면은 위의 식이랑 어때? 같아지죠? 자, 이걸 좀 전문용어로 특성근이라고 합니다. 이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 이론에 함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그때 저런 근들이 항상 성립한다고 해서 특성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배울 극한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무슨 수를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 이거야. 다만 그 공비가 뭐다? 3인 거지, 그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그러니까 요 3이 공비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초항은 A1 아직 뭔지 모르지만 초항은 얘가 초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공비가 3이니까 등비수를 일반항 구하는 과정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걸 우리는 n번장이라고 해서 an 플러스 2라고 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다 내가 a1을 뭐 1로 추가해주면은 an은 자연스럽게 3 곱하기 3의 n승, 그러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2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목적은 극한이기 때문에 거기다 무한대를 보내면은 당연히 얘 때문에 뭐가 돼버려요? 발산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점화식에서 나오는 거지 극한에서 안 나오겠지.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내진 않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뭐만 딱 바꿔버리면은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3분의 1로 바꾸면은 이제 저건 뭐 중간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특성은 요건 다르겠지만 요 부분이 뭐 3분의 1의 n승꼴이 되겠지,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요 놈이 날아가 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렴 가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잘 이거 점화식에서부터 끌고 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an 플러스 1이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거예요. q 라고 두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근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알파 처리하면 이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화 시키는 거야.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반을 먼저 시켜놓는 게 훨씬 편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초항이 a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공비는 p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n번장이라고 해서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 아까 똑같이, 그지? 다만 이제 극한을 보낼 때 뭘 판단할 거냐면 요 p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수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1이면은 아까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p가 1이면 등차 수열이지. 그럼 등차 수열은 q가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죠. 공차가 양수면은 증가하고 공차가 음수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p가 1인 경우도 수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뭘 판단하냐면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극한을 보낼 때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0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구한 특성이랑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어주면요, 좀 어려운데 잘 봐.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쉽습니다.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뭐 4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원래 얘 저런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파 처리하면 3분의 2 알파가 4가 되니까 알파가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럼 실제로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 3분의 1 an 마이너스 6이 된다면 실제로 전기에서 넘겨보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 똑같죠? 어땠어요? 근데 극한을 보내면 아까 이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벌쳐서 사라진다면 요 놈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6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원리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 번거로운 작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성립한다면 뭐하러 길게 갑니까?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알파로 수렴할 테니까 그냥 요거 구하는 게 그냥 극한값 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할 것은 요 앞에 곱해진 숫자가 이 공비의 역할을 하는 이 숫자가 저 범위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저게 됐다면 그냥 수렴하는 값은 알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점화식을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화식 자체를 구하는 건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야. 원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몇 번을 좀 보냐면요, 11페이지에 26번 그 밑에 번호가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봐봐요. 지금 보면은 수열 an이 이거고 뭐 블라블라 갔는데 그냥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지, 그지? 원래 일반항을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5로 나눠버리니까 an 앞에 곱해져 있는 게 5분의 2 맞죠? 우리가 원하는 수렴 조건에 만족했고, 그럼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알파 처리해서 3알파가 1이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아요? 자, 이게 점화식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선에 선생님이 지금 극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봐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극한값 구할 수 있을까? 중량 괜찮아? 너 밥 뭐 먹었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저걸 난 꺼놨는데? 여기 좀 건조해서 그럴 수 있어. 잠시만 일어서 있어도 돼요. 그래요. 선생님
원피스에 나오는 매의 눈을 가졌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시면 다 보고 있어요. 다시. 뭐야 이거 수렴해요? 그럴 것 같아? 분명히 저랑 다른데? 그래도 저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얘 알파 처리하고 얘 알파 처리하면 끝납니다. 이제 극한이 훨씬 쉽다는 거 알아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요거 우선 이해됐지? 자, 이거 됐으면, 자,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얘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너희들 전화식으로 이걸 안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지만 좀 잘 이해해서. 다행인 건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나중에 좀 더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경우를 이제 항으로 사망점화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하나 먼저 들어주면요.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데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A1은 1, A2는 이렇게 적어요. 원래 혹시 배웠던 기억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배웠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정석,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풀이가 이겁니다. 이런 게 다 이 점화식이 보통 모양을 만들어서 그 규칙성을 우리가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규칙성이 없지만, 그지? 그거의 모양을 좀 정리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만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통째로 이것도 무슨 소리야? 등비소리죠. 그러니까 A2-A1 한번 해보면은 4, 3의 n-1 이 n번째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은 쓰지 말아야 될 용어지만 종종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봐요. 개차 수열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또 다른 수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축차 대입을 통해서 1을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의 1승. 그래서 이쪽이 이제 등비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쭉 가다 보면 an-1은 4의 3의 n-2가 되겠죠.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더하는 과정에서 맞물려서 없어지니까 이런 거 다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an-a1이 되는 거고, 이게 등비수의 합이니까 초항 공비 3, 초항 4, 공비의 개수승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과정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없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돼. 맞죠? 근데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요놈이 또 공비 역할을 할 거니까, 그지? 또 이게 또 수렴하지 않으면은 답을 구하고 나서야 수렴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요 1하고 요 3의 관계거든요. 이걸 나눴을 때 값이 공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수렴한다면 요 부분이 나눴을 때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거를 만족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저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알파 처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 알파 처리하고 얘 알파 처리하고 얘 알파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들의 합이 0이니까 얘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가 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 방법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풀자니 더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 알파 처리해서 가져야 되는 이거는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극한의 풀이로 절충안을 찾은 게 뭐냐면요. 자, 이런 풀이들이 있지만 봐봐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봐봐. 이런 걸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성근역이 그지? 근을 만족하는 걸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근으로 알파가 1, 베타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나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을 미리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눈 감고 보면 안 돼요. 우선 이거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자,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도
성립합니까? 선생님이 뭐 딴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은 건데 그 위치만 바꾼 거예요. 어차피 더하는 순서나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위치는 바꿔도 두 식의 전체적인 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전개해서 위로 올려봐. 맞죠? 밑에 것도 전개해서 위로 올려보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성근의 위치 두 개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괜찮아? 이해됐어? 그럼 봐라. 얘가 초항은 4가 되고 고응비가 3인 등비수열이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인정? 그럼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일반화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아. 뭐냐면 얘도 앞에 지금 1이 생각했잖아. 그지? 그럼 고응비가 1인 거야. 그럼 초항이 뭐야? a2 마이너스 3a1이야. a2 마이너스 3a1이니까 초항은 2가 되고 고응비는 1. 쓰긴 쓸게요. 의미는 없지만 그놈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이 축차대 좀 나열해서 할 필요가 없이 이 두 놈을 가지고 빼버리면은 이 an이 되고 얘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4 곱하기 3의 n-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아까 구하는 것보다 과정은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외워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한다면 식을 만들어내는데 극한에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수렴하지 않는 걸 확인했으니까 선생님 문제랑 바꿔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주면은 숫자는 두 개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근이 하나가 뭐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아마 3분의 1로 바뀔 거고 요 놈이 3분의 1로 바뀔 거고 나머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요것만 3분의 1로 바뀌고 얘가 3분의 1 물론 이제 초항은 바뀌는 거 없어요. 이것만 좀 달라지긴 해. 이 초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5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4 좋아. 그럼 8이 되네요. 8? 없어요. 아? 14. 일부러 틀렸어.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럼 3분의 14 맞죠? 그럼 이제 이게 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뺐을 때 위에 걸 뺍시다. 차라리 그게 좀 더 의미가 그 숫자 계산이 편하니까 3분의 2 an이 되는 거고 오히려 얘가 3분의 14에서 얘를 빼게 되지만 현실은 극한을 보낼 때 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건 7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지금 분명히 뭐가 훅 지나간 것 같은데 남는 건 없어. 대신 저 동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 저걸 이제 밴드에다 올렸으니까 다시 보면 돼. 그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받아들이기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왜? 수 1부터 점화식을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극한한답시고 여기에서 점화식을 내가 좀 압축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수능이 안 나옵니다. 내신용으로만 좀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문제집에서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 좀 속성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하자면요. 어차피 이런 놈들은 이제 P분의 R이 P분의 R이 공비 역할을 할 거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온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럼 아까 저거랑 똑같고 그럼 첫 번째는 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an 플러스 1은 베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특성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an 플러스 1은 알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an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위치만 바뀌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얘가 초항이 먼저 그러니까 A2 마이너스 알파 A1 공비는 베타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A2 마이너스 베타 A1 공비 알파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두 개를
빼서 극한을 보낼 거야. 거기까지만. 그러면 사라지니까 여기 너무 완벽하게 정렬을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한 다음에 둘 중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사라지는 걸 확인해 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놓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그래서 몇 번을 좀 보냐면요. 이제 11페이지에 25번 잠깐 보겠습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촬영한 거 다 올리는 테니까. 자, 25번에 1번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쉬워. 뭐 처리하면 돼? 수렴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위에도 알파 플러스 6, 밑에도 알파 마이너스 4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알파 갖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극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에 2번도 2번을 일단 좀 풀어드릴게요. 2번도 보면은 원래 정석풀이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만족하는데 좀 일부러 선생님이 좀 공간을 좀 남겨서 볼게요. 저걸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냐면은 봐봐,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 얘는 무한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곱했는데 수렴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수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줘야지만이, 그게 0에 가까워져야지만이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해서 뭔가 수렴한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는 건 인정.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통째로 하나의 어떤 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석풀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자리에 3n 플러스 1을 묶어서 새롭게 수열 하나 만들고, 원래 없었던 놈이니까 3n 플러스 1은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통째로 묶어서 2로 간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의미로 뭐냐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곱해지면 12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이 될 거고, 거기에 2분의 1이 곱해졌다. 그리고 극한을 보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 비교하면은 답은 6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근데 이걸 3점짜리 수준인데 너무 풀이 자체가 길고, 오히려 좀 이렇게 풀다가 또 하나 계산 미스해버리면 거기서 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실전 풀이는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가 0으로 간다며, 그지? 근데 차수의 밸런스까지 생각한다면 얘는 뭘로 봐도 무방하냐면 3n분의 2로 봐도 무방해요. 물론 그 값이 정확하게 3n분의 2다라는 건 아니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A에는 3n분의 2에 아주 가까운 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아까 풀이 대신 이제 이게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 그러니까 대신 리미트 n제곱 플러스 2n 거기에다가 3n분의 2로 an을 대체를 시켜버려요. 그럼 위에가 지금 4n 플러스 1이니까 끝났네. 위에 3n 올라가면, 그지? 밑에가 2n제곱 12n제곱 최고차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6.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줘라 라는 거야. 오케이? 원리는 이해했으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요.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다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17번도 봐봐. 17번도 17번에 1번도 보면은 무턱대고 막 뭔가 AN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렴하는 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알파 처리할 건가 첫 번째 해석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상하게 복잡해 보이는 놈이 있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비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뭔가 식이 막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극한 보내보니까 뭐야?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알파는 2분의 3 마이너스 2알파 해서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여기서 막 뭔가 AN을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순간 더 어려워져요. 극한답게 풀려면은 지금 저건 일반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부터, 이 성질부터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 같은 경우도 차라리 둘 중에 큰 공비가 누구야? 3의 n승이죠, 그죠? 그러면 AN을 차라리 3의 n승분의 40으로 둬버려.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절대 안 되지만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 정도로. 그러면 그 밑에다가 AN 대신 3의 n승분의 40 집어넣으면은 120이 답이 되는 거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등비수로 나와도 이렇게 큰 공비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 형태로 나올 때도 최고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18번에 1번, 2번을 선생님이 시킬 건데 선생님 쭉 돌아와서 선생님 먼저 이걸 소개해 주기 위해서 19번에 1번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종종 문제집에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오세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화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바로 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건데, 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은 점화식 형태고 A1이 1, A2가 9. 똑같은 풀인데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문제에서 만나면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알겠지? 자, 요거까지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1, 3, 1, 1 마이너스 그죠? 알파로 치면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이제 스피드를 내서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은 첫 번째 식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부호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한번 이게 과연 이렇게 넘겨서 얘가 되는지는 확인해 주시긴 해야 됩니다. 3 곱하고 저쪽으로 넘겨봐. 되는지. 된 사람은 발을 들어도 돼요. 아니면 뭐 머리를 흔들든지. 됐나? 된 거야. 된 거 됐죠? 단수 계산이니까 두 번째.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저 모양을 만들어준 힘들게 저 모양을 만들어준 이유 통째로 등빗을 이루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이게 답지표랑 달라서 선생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A2 마이너스 1이니까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대 보낼 때 0이 된다는 걸 그냥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A2 9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6 됐죠? 그리고 공기는 1에 n-1승 an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 a 오케이? 그럼 아까 똑같이 이제 빼 그러면 오히려 얘가 많이 있으니까 위에 걸 뺀다고 치면 사라지고 3분의 4 an이 남고 얘가 3분의 26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날리고 마이너스 8 이것도 구할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처리하면은 극한번에 있는 영어를 나가죠. 따라서 너무 빨리 왔다 그죠? 이거 봐 이거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할 거 같지? 이러니까 당하는 거야 보이스피싱을. 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했어.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아시겠죠? 이거는 잘 기억해놨다가 19번을 좀 체크하시고 이제 2번만 그 19번에 2번만 너희들이 한번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한번 이제 요걸 그대로 따라와서 자 나머지 됐으니까요 18번 1번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 그럼 이제 얼추 극한은 끝나가요. 바로 다음 급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영이는 어제 학교 뭐 화요일에 학교 가정 뭐라고? 제주도 갔다. 가정 나 학교 그 뭐 행사인 줄 알았어. 오케이. 괜찮아. 그래 기말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그래.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놀러 못 가고. 초연아 지금 선생님 괜찮아? 좀 이것도 너무 빠르지 않아? 괜찮아?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점화식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복습 들어갈 때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18번의 풀이를 잘 가져가 보십시오. 준비됐니? 18번 18번에 1번, 2번. 1번 답 뭐예요? 마이너스 2. 좋아. 2번 답은 10. 오케이? 잘하네. 잘해. 좋습니다. 혹시 2번 답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현이도 괜찮아요? 그 뒤에 문제는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극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두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극한은 우리가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열 문제 풀 때와 느낌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수열 문제를 푸는데 AN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 15까지를 구하라.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것도 정확하게 구해야 되고, 그지? 또 그거에 대한 1부터 15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여기에서 어떤 뭐 등차수를 읽어낼 건지 등비수를 읽어낼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길어지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극한이라는 그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 이거니까 요 부분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극한에서의 답을 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구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 때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거는 너희들이 아마 공통수학, 수상하에서부터 배워왔겠지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직선이 지읒하고 그냥 쓸게요. 만나가지고 두 점을 만든대.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 2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두 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가장 멍청한 풀이가 뭐냐면요. 두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연립해가지고 근 구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얘가 1이고 얘가 뭐 3이다 구하면 이제 1, 뭐 그다음 3, 뭐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엔딩이지 뭐. 근데 그게 극한에서는 전혀 어울리는 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극한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너희들이 풀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봐봐. 내 목적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Pn, Qn을 구하는 건 맞는데 좀 그걸 밑에 n제곱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지? 극한답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직선의 뭐 기울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다. X좌표의 그림이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별 처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n별이 되는 거야, n별. 그럼 얘는 1 플러스 n제곱의 루트 별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공식을 외운다면 저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오케이? 그럼 별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생각을 해봐.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가 나온 거니까 이 알파, 베타의 차이, 절대값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근각, 이 식이 만들어지는 어떤 해석으로 근각의 관계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a분의 c, 그지? 그래서 그것도 공식화 시키면 최고 차이에 계수 절대값 붙이고 루트 d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데 뭐 억지로 뭐 외워지는데 굳이 선생님 저는 안 외울 거예요. 그러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그냥 외워지는 거야, 맞지?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구할 때 나중에 요거만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이제 바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x-n 제곱은 2nx하고 연립을 하긴 할 거지만 처음부터 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4n 제곱의 루트를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그 간격, 이 x축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연립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n제곱이라면은 이미 최고차항에서 이를 만족했고 그러니까 이게 루트